최근에 정부의 기초연금제도와 건강보험료 정책이 많이 바뀌다 보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주시는데요. 며칠 전 어떤 어르신께서 전화를 제게 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좀 옮겨드리자면, 산울 양반 직장 다니는 아들놈이 엊그저께 그러는데 무엇이냐, 건보료 규정이 올해부터 많이 바뀌어서 우리 내외가 아들놈한테 지금 붙어있는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뭐 지역가입자로 된다고, 그렇게 되면 뭐 보험료가 몽땅 나오게 생겼다는데, 무슨 좋은 방법 좀 없을까요? 재산 쪼까 있는 것 때문에 남들 다 받아먹는 기초연금도 우리 내에는 못 타먹는데 건보료까지 몽땅 나온다니까 이거 참 나라가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어르신의 구수하고 사투리 섞인 말씀을 제가 제대로 옮겨드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정부가 65세 이상 중위소득 이하자분들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며, 건보료 또한 형평성을 위해서 건보료 한 푼 안 내고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 갈수록 피부양자 조건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혜택이 역차별을 낳고 있고, 또 자격 요건을 제대로 몰라서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건보료 부과 기준, 소득과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건보료 부과 기준 등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재산 소득을 줄이지 않고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의 현재 재산과 소득을 손해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강의를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가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거나 건보료를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본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시행 시기는 2024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상금 중에서 최대 43만원 등 일부 수당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약 15,000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이나 수당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며, 시행 시기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보유 자산인 부동산, 소득, 예금, 자동차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은, 첫째, 부동산의 경우는 세대가 분리된 성인 자녀 등에게 증여 또는 매매를 해줄 수 있겠고요. 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신고 등을 통해서 소득금액 과표를 최대한 낮게 책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금융소득은 비과세나 세금 우대 상품 등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자 배당 소득이 일정 한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잔존 가치가 4천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유의 및 참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논의를 해서, 여보, 어차피 애들한테 나중에 상속해줄 주택인데 애들 집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 증여를 해줍시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증여를 해주게 되는 경우에, 증여는 가급적 올해 2022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유리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증여취득세 과표가 시가 인정액 적용으로 인해서 매우 높아지겠고, 증여재산의 양도세 2월과세 보유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건수보다 증여 등기 건수가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됨으로써 각종 세금으로부터 부담을 좀 덜 수 있겠고, 또 기초연금과 건보료까지도 노후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살던 집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그 집에서 부모가 대신 전세를 사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부모가 살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에
부모가 당해 주택에 전세로 임차해 살게 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실 판단이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부모 자녀 간의 제3자처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세금을 분명히 지급을 하고 실제 부모가 임차인이 거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주게 되면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또한 당해 증여주택이 은행 채무나 전세 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부담부 증여를 이용을 해서 증여세를 매우 절세할 수 있겠고요.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도 한 푼 안 내도 되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부동산 세금과 생활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직전년도 확정소득을 매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종류라 하면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등이 되겠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에 기장신고를 통해서 각종 필요형비를 산입한 후에 소득 금액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자 배당 소득은 가급적 소득이 낮은 자에게 발생하도록 하셔서 종합소득 금액을 낮추고 가족 중에서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이 기속되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유리한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법인 세율이 세율 측면에서 훨씬 낮기 때문에 유리하겠고요. 부동산 양도시에도 무거운 양도세 대신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세를 법인세로 전환을 함으로써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건보료의 절약 혜택을 볼 수 있겠고요. 본인이 법인에 소속이 되면 직장 가입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대표는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겠지만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와 퇴직급여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금이나 보험,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가 되겠고요. 기초연금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주식, 보험, 예금, 적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으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2천만 원을 공제 후에 계산을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초과와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로 나눠지겠고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시 보험료가 추가되겠으며 개편된 건보료 시행 시기는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연소득 2천만 원 초과자와 재산 과표 5억 4천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가 탈락되게 되겠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갈수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개인형 연금저축도 건강보험료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득관리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의 재산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 보유가 되겠고요. 건강보험료 기준은 차량의 경관연수별 잔존 가치가 4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를 합산을 하겠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차량은 가급적 3000cc 이하나 잔존가액 4천만 원 이하의 차량을 이용을 하시고 부과 기준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한 가구당 2대 이상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 만 65세 이상자로서 정부가 정한 중위소득보다 작은 자가 되겠는데요. 2022년 중위소득 기준은 1인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 되겠으며 단독 가구는 월 최대 30만 7,500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이 되겠으며 1인당 최대 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제외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되겠는데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상의 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겠는데요. 화면상에 보이시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과 재산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되겠는데요. 재산기준 대상은 건축물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으로서 증여재산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이 있겠으며,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제도가 있는데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의 기본재산 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공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기초연금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 소득, 자동차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 금액이 되겠으며,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잔존가액 4천만 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구입 연도나 배기량에 상관없이 구입 금액의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 가치율을 곱하면 자동차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보료 부과 기준의 소득에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유직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모든 소득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보료 부과가 되는 연금 소득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 중에서 제외되는 연금소득은 기초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사적연금이 되겠는데요. 특히 사적연금은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ISA, 장기저축보험이나 비과세 종합저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2차 개편에서는 연금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금소득을 매월 167만원 이상 받는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소득자료 건강보험관리공단 통보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자가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직전년도 기속분 소득금액을 국세청은 확정을 해서 10월 중 공단에 통보를 한 후에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이 되겠는데요. 세금이 많으면 건보료도 자연히 많아지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시에 본인의 소득을 가능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건보료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며, 또한 특히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불필요한 사업자 등록은 과감히 휴업이나 폐업 정리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 발급 시에는 인정이나 체면에 얽매여서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피부양자 조건에서 탈락을 하게 되고,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이 중단된 경우 휴폐업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이 총전의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소득 관리를 매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유지 및 탈락 시 대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과 소득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 가입자가 된다거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법인을 설립한 후에 본인이 그 회사의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실직 후 3년간 직장 가입 시에 낸 동일한 금액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서 전략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매년 6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7월에 정산되는 직전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7월부터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만 신청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히려 소득이 늘어나는데 신청을 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겠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과 가세표준 확정신고서 또 소득세 납부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후에 지역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 자료를 통한 절약 방법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개월 전에 부동산 변동 자료가 발생하게 되면 반영을 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말 이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다면 건보료 조정 신청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등기부등본과 토지 건물 대장 등을 발급을 받으셔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과 매월 내는 월세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 내역이나 월세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변경된 전월세 계약서, 등기부등본과 건물 대장, 무상 대여자의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기관에 제출을 하셔서 조정 신청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해마다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이라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또는 소득 등이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변경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시를 해서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타 건보료나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